강백호 선수 뭐 세레모니 하다가 아웃됐죠? 잘못했죠.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김광현, 유현진 간단한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세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현재는 이제 스포츠캐스터, 쇼호스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요즘에 예. 네네네네.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3회 연속 WBC 1라운드 그렇죠. 탈락 이 결과에 대해서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제가 뭐 WBC에 뭐 출전할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야구 팬, 한 명의 야구 팬으로서 참담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 대회째 옛날에 뭐 이스라엘한테 졌죠. 뭐 네덜란드한테 졌죠. 네. 이번에는 호주한테 이제 지면서 예선에서 통과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심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선수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다 발휘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아쉽긴 했죠. 제가 그냥 제 3자에 있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용규 선수나 뭐 이런 선수가 생각나긴 했어요. 그때 헬멧이 깨져서 날아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이스를 끝까지 이렇게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이 좀 대표팀에게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일본전 때 좀 오타니 선수의 명성에 좀 우리 선수들이 좀 기가 죽은 느낌은 들지 않으셨나요? 오타니 선수가 워낙 대단한 선수긴 한데 그 선수 한 명한테 뭐 기를 죽고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경기 시작 전부터 우리가 일본 팀의 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도 우리나라가 다르비슈가 선발로 내정이 됐을 때 되게 웃기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오타니 선수가 중국전에 이제 던졌고 그러면 우리나라전에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고는 사사키 로키 선수도 있고 야마모토 선수도 있고 지금 일본 그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그런 투수들이에요. 그나마 다르비쉬가 다행이다라는 것도 참 코미디죠.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투수인데 그나마 다행이다. 오타니가 아니어서 네, 오타니도 아니고 뭐 사사키도 아니고 뭐 그나마 다르비슈라는 게 일본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죠. 선수들에게 너무 비난이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드신다고요. 제가 이제 뭐 제 예전에 있었던 팀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와서 하고 있지만은 못하면은 그 팬들한테도 비난을 받잖아요. 그거는 숙명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하물며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에 나갔는데 그럼 온 국민의 시선이 그걸로 쏠려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욕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댓글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야구 경기에 관련된 뭐 강백호 선수 뭐 세레모니 하다가 아웃됐죠? 잘못했죠. 네, 잘못한 겁니다. 이건 왜냐면 경기에서 나와서 안 될 실수가 나온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열받는다고 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플레이에 대한 지적이나 어떤 비난이 아니라 뭐 관상이 뭐 어쨌다느니 뭐 무슨 뭐 오리배 타고 와라, 무슨 뭐 수영해서 건너와라, 이게 무슨 또 뭐 이 1라운드 탈락, 3회 연속 탈락의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을 2번을 잡았어요. 그때가 김광현이 2번에 다 던졌습니다. 선발 투수로.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났거든요. 언제까지 김광현, 유현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미국에 비교를 하고 일본에 비교를 하면은 뭐 인구수부터 대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비교이긴 해요. 지금 이정우 선수나 이 젊은 뭐 슈퍼스타들이 좀 강백호 선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선수가 많이 배출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육성 시스템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 보면은 야구적인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선수 생활할 때 전주훈련을 가면 쟤네들은 어떻게 운동할까? 저희 운동하면서 이렇게 봐요. 근데 걔네들은 이 고관절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야구가 고관절에 많이 쓰이는 운동이거든요. 고관절, 어깨관절 이런 데 쓰이는 운동들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해요. 그 시스템이 좀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죠.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또 뭐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문제가 많은 학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틀 야구, 유선 야구, 초등학교, 물론 잘하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뭐 운동장 몇 바퀴 뛰고 스트레칭하고 그 간단하게. 그냥 그 러닝 체조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뭐 몸 풀고 뭐 단거리 빠바박 뛰고 이제 캐치볼 하고 이제 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뭐 박혜민을 만들려고 하고 뭐 이대호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요. 팀 구성 자체를 프로야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왜냐면 이 선수들이 나중에 커서 뭐 18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작다고 해서 막 다 정수빈 박혜민을 만들어 버리고 좀 등치 크고 이제 뭐 일찍 큰 애들은 막 4번 타자 이대호를 만들어 버리고 프로야구를 따라가는 듯한 그림이 되면 안 되고 이 선수들이 중학교를 잘 가서 중학교에서 또 잘 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있게끔 끌어줘야 되는데 팀을 그 프로야구에서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그 프로야구처럼 만들려고 해요. 프로야구는 이미 다 성장한 성인들이 자기들만의 이제 자기가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에 맞게 뭐 테이블 세터를 배치를 하고 장타자들을 배치를 하고 뭐 하이타순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초등학생들한테 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적이 좀 아쉽다? 근데 또 이것도 지도자들만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맨날 지고 맨날 떨어지고 이러면은 또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또 압박이 들어오니까 성적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지도자들도 알면서도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너무 어렵네요. 이게 너무 어려워. 전체적인 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게 아시다시피 이런 제도적인 거 자체는 옛날부터 뿌리가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00년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 조금 암흑기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전에는 그렇죠. 저도 두드러 맞고 운동을 했으니까 처음에 야구 시작을 했는데 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동네에서 뭐 테니스 공으로 야구하다가 진짜 딱딱한 완전 야구공으로 이제 하니까 한 대 맞아보면 아프거든요. 공이 날아오면은 조금 이제 그 자세가 좀 무서워하는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서 공을 잘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와봐. 엎드려 놓고 패요. 예를 들면 이 큐시트를 놓고 이게 공이 배트잖아요. 네. 자, 너 이게 무서운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막무가내네요. 근데 그때는 뭐가 무서운지 몰라요. 공도 무섭고 당연히 맞는 것도 무서운데 몇 대 더 맞으면은 방망이가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안 되는데. 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특공대가 돼가지고 공 날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진짜 이빨로도 잡을 수 있어. 우리 프로야구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네. 발전해가지고 좋은 선수들 많이 배출돼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플레이, 그렇죠. 좋은 결과가 꼭 나오기를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국가대표팀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다음 WBC 화이팅!